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독일차 3유로 전락할 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차라고 하면 BMW,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BMW 그룹에 또 미니라는 브랜드와 또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고 폭스바겐은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잘 나갔던 독일차가 3류차로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분석 때문이죠. 전기차 시대에 뒤떨어지며 높은 비용, 수요 감소, 치열한 경쟁에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른 중국 시장에서 내연기관이 주력인 독일차들이 외면을 받으면서 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커왔던 그리고 이전에 7, 80년도에 아주 잘 나갔던 독일차가 이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일본차에 좀 뒤지기 시작하면서 80년대부터 독일에 진출했던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그리고 BMW 중심으로 고급차를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하락이 지금 글로벌 점유율 하락으로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일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유가 자동차 분야라고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독일 차들이 전기차 시대에 3류차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이 중국차와 협업을 하고 샤오펑이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와는 BAS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한 배경. BAS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EGMP에 들어가는 배터리 효율 시스템인데, 배터리 어셈블리지 시스템인데 이것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지금 현대차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 먹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BES 시스템이 지금 1차 끝났고 2차에 eGMP가 2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차 eGMP 그리고 EM, BM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력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독일차 3유로 전락할 수도입니다. 지금 독일차가 3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의 경쟁력 하락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에서 독일 경제의 핵심 축이었죠. 내연 기관차의 강자인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BMW 그룹, 다임러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스바겐, BMW, 다임러 이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다임러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가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죠. 내연 기관차의 특성상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최적의 상태로 조립하고 완성차를 만들어내면서 독일차와 같은 경우는 세계 주요 내연 기관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다 물건을 만들어요. 특히 독일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성능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장 필요하게 이렇게 가격에 맞게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다른 회사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비싸게 계속 파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70년대와 80년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폭스바겐, 벤틀리, 스코다, 세이트, 크라프, 아우디, 두카티, 람보르기니, 스카니아, 트럭 브랜드인 만 등이 있고 협력 관계인 리막과 부카티가 있습니다. 부카티와 같은 경우는 원래 폭스바겐 그룹 거였었는데 리막을 인수를 준비를 하면서 리막의 부카티의
주식을 일부 넘겨주고 지금 리막을 인수를 하게 된 거죠. BMW 그룹에는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임러 그룹에는 벤츠와 스마트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차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은 토요타에 이어서 세계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지만 그 위치도 위태위태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내연기관차에서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EU와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 그리고 예외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퓨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내연기관차면 이건 오케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판을 보면 미국도 2035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2035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전기차의 발전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은 미국, 중국, 한국에 뒤지고 있고 전기차 판매 또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고가의 지금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때려박아서라도 비싼 제품을 때려박아서라도 넣고 브랜드 이미지가 고가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때려박아서라도 이것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저가형 차량을 중저가형 차량을 만들 때 전기차 부분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기술력의 한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좋은 것을 가지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지 좋은 것을 가지고 비싸게 만드는 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를 만들어서 이것에 미니마이즈를 시킨다든지 더 가격에 처절하게 싸움을 해서 단가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전기차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약 60% 급감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 천연가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공통된 지금 현재 이야기고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는 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에서도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 지금 폭스바겐은 80년대 이후 80년대 초에 중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후 1위를 줄곧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비아드에 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구석이 많은데 특히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 구멍이 적으니 지금 원래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아서 전기차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연기관차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지금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 자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 차량 전면 금지가 실시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 어렵기만 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죠. 중국 시장에서의 하락이 독일차의 경쟁력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 중인 독일차입니다. 독일차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매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독일 차들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면에서도 압도적이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기차가 중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도 현 상황이죠. 중국 제조업체들도 업계 선두인 테슬라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지금 전기차를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상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들이 점점 더 중국산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승용차 협회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신에너지 차량 시장은 비아드가 35%, 테슬라가 14%, 상하이 자동차가 9%, 광저우 자동차가 6%를 차지합니다. 제가 여기에 신에너지라고 지금 따로 말했던 것은 전기차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모두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일 전기차, 물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겠죠. 이러한 전기차의 판매량은 한 자릿수대에 불과합니다. BMW, 그리고 폭스바겐, 벤츠, 이 회사를 다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부진으로 지금껏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폭스바겐의 자리는 이제 비아드에 빼앗겼다는 사실이죠. 폭스바겐 차이나 이사인 랄프 브랜드스테너는 최근 기자들에게 비아드가 중국에서 올 1분기 폭스바겐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1위는 지금 비아드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아드는 중국에서 폭스바겐보다 거의 20배나 가까운 신에너지차,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를 중국 고객들에게 팔았습니다. 독일차의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의 실패 이유는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 차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와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폭스바겐은 샤오퐁과 아우디는 상하이 자동차. 그래서 이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다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샤오퐁과 상하이 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차기 전기차를 중국에서 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국 전기차 시장,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올 상반기에는 32.4%, 2030년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하고 있는 고가 차량에서도 중국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인 포르쉐, 아우디, 그리고 벤츠, BMW 등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곳에서 BMW와 벤츠도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컨설팅 회사인 베럴스는 최근 시장 조사에서 중국의 고가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일의 전통 고급 제조업체들의 경쟁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수십 년 동안 앞선 기술을 먼저 선제 공격을 소개하고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이 제품들을 고가로 판매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독일차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죠. 중국 고소득층은 혁신을 즐기고 기술 지원을 참지 않으며 최신 기능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맛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독일차 하면 좋은 차, 그리고 이것의 부의 상징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앞에 그릴도 엄청나게 큰 그릴을 하면서 부를 과시했던 이전에 중국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이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의 지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성비 있는 차, 그리고 중국차도 좀 괜찮다게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걸 좀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독일차 브랜드는 이러한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 변화상에 둔감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과거 독일 고급 차량은 중국에서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신분 과시용으로 인식이 되었었지만 이제 자국 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공동부유 등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 굳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고가의 전통차를 구매하지 않는 게 현재의 시태. 그리고 또한 현재 이전과 같이 많은 공동부유를 선언을 하면서 고가 제품을 사지 말라라고
무한의 압박을 주는 지금 중국 정부, 여기에 다 비경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 상위 10위권 안에 없는 독일 전기차를 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에너지 차량의 80%는 지금 중국 업체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만 비아드를 뒤를 쫓는 2위. 독일 브랜드는 10위권 내에 어떤 브랜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 브랜드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2023년에는 내연차를 포함해 51%가 중국 브랜드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중국 브랜드 그리고 중국 업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중국 업체라고 그래도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해서 브랜드 자체가 외국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중국 단독 브랜드, 중국 내수 브랜드가 이제 2023년에는 51%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30년에는 중국 브랜드가 중국 자동차 시장의 65%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중국 시장에 독일 브랜드가 밀리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독일차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2021년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혁신을 이끌었던 헤르베르트 디스는 현재 폭스바겐을 떠났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유럽에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세워 공급하며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전환을 하려 했던 혁신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전기차 추진 과정에서 3만 명의 가문을 언급하며 노조의 반발로 인해 2022년 9월 1일자로 퇴출당합니다. 이 이후에 폭스바겐의 전기차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독일차의 전기차 전환은 느리기만 합니다. 독일은 독일차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EU에 e퓨얼을 사용하는 내연 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허락을 받아 놓은 상황이죠. 현재 시장에서도 독일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취약점인 배터리와 자율주행 분야, 특히 IT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의 경쟁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배터리와 자율주행 분야. 이러한 분야는 지금 중국 전기차와 어느 정도 협업, 그래서 샤오펑과 그리고 지금 상하이 자동차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측면, 그리고 BMS, BAS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한국의 그 현대모비스와 지금 협업을 하겠다. 받고 이것에 최적화된 배터리 배열과 회생제동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추구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들어간 거죠. 폭스바겐은 지금 보면 리막의 고성능 전기차의 기술이 탐이 나서 부카티에 지분을 주고 인수해버립니다. 현대차는 리막의 기술을 이용해 카누와 공동 개발한 eGMP의 최적화된 기술로 승화시켜버린 것이 지금 리막을 이용한 리막 이용 보고서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독일차 업체들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지 못해 가성비가 괜찮은 중국산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중국산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 성능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BAS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의 플랫폼 자체가 성능이 외국차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와 한국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건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이 인정을 받는 부분 우리 인정하겠어 라고 지금 해서 현대 BAS를 지금 적용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이러한 성장의 제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세계 제1등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주계 장막이 거치기 전에
1980년대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지금 관공용 차량의 대부분이 지금 폭스바겐으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PR이 됐고, 폭스바겐 차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러한 디커플링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시장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차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독일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기술은 스스로는 없으니 이제 플랫폼 자체를 중국 플랫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중국 플랫폼에서도 단점이 있으니 이 단점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의 현대모비스의 BAS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이죠. 좋은 결정인데,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을 따라오려고 하면 적어도 텀이 5년 정도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정이 독일차가 3류차로 전락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1류차는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가 형성이 되고 그 뒤를 현대차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선도해 나가면 세계 최고의 선도, 그리고 충전 시스템에도 지금 현대차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의 현대차가 더욱더 전기차 시대에서 선도주자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